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조금 투자도 잘 풀리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출발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벌써 1월 5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2023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자꾸 뭔가 저 스스로도 감정에 휘둘려서 계산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뭔가 투자 원칙을 좀 정해봤거든요. 저를 위한 원칙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 이제 한번 봤더니 코스피는 이제 뭐 0.4% 정도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고 끝나긴 했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외국인이 근데 지금 한 5천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올해 첫날에는 뭐 조금밖에 안 사고, 뭐 이제 점점 많아지더니, 올해만 벌써 8,600억을 샀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지수가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계로는 지금 1% 넘게 1.3%인가 뭐 이제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면세나 화장품, 카지노, 항공 등 뭐 이런 게 올랐는데요. 지수 자체는 많이 안 올랐지만 오른 종목들은 보니까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막 5%, 6%씩 이렇게 올라간 게 꽤 많았는데, 하여튼 외국인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좀 유망할 것 같다라고,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공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중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움찔하기는 하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지금 주도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 관련된 주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일부 그 미국의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을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2.4% 밖에 안 했던 이 금리가 지금 5.8%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모르고 이제 변동금리로 세팅을 해놨더니 계속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리고 이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익을 내긴 쉽지 않다 싶어서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TQQQ, 뭐 많지는 않지만 좀 들고 있었는데, 뭐 마이너스 장난 아니었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GOF도 일부 좀 정리를 했습니다. TQQQ나 엔비디아, 뭐 테슬라는 아직도 뭐 제가 판 가격보다 밑에 있어서, 아직까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판 돈이 이제 이번 주 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또 과감하게 환전을 하고 났더니 환율이 또 팍 올라가대요. 환차선도 생기고, 또 GOF도 보니까 이제 미국 장 2일날은 이제 쉬었잖아요. 3일부터 그러니까 3일부터 열리고 나서 계속 GOF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속쓰린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아마 GOF가 움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채권 베이스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꺾일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시장의 반응인 거죠. 물론 연준에서는 금리 떨어뜨릴 생각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은연중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GOF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상이 되지 않나,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워낙 요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큰 방향성으로 봐서는 금리가 인하된다, 이제 정책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급격한 반등을 내기는 어려웠고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자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방향을 좀 가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종목 수도 예전에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종목 수 되게 많아졌는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좀 이제 뭐 성장형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뭐 제 기본 성향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긴 하는데, 한동안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는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자 부담을 상쇄하면서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보다 국내 쪽을 조금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의 상승폭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국내 비중 확대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뭐 공격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없겠지만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뭐 방망이 짧게 잡고 조금 수익 나면 바로 실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주도주가 좀 나타날 거예요. 테마성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들. 뭐 이제 그런 쪽에 올라탔다가 조금 벌면은 얼른 빠지고, 뭐 이제 정말 짧게 뭐 5% 10%만 먹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장타로 뭐 20% 30% 먹겠다 보다는 단타로 빠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그 GOF를 이제 일부 팔았다고 했는데 그 파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일부는 이제 조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막 했는데 나머지 꽤 많은 양을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깨갖고, 물론 이제 팔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었죠. 잠자다가 일어나갖고 막 빠지네 이러면서 그 상황을 보고서 막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막 팔아야 됐거든요. 뭐 이제 그 다음날 뭐 빠져서 잘 팔았다 이랬는데 또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면서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차트나 뭐 데이터들을 충분히 보고서 판단한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좀 저답지 않은 행동이긴 했는데 돈 걸리면은 뭐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저 나름의 이제 원칙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무도 믿지 말라.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뭐 우리 무슨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슨 동굴의 우상, 뭐 극장의 우상 뭐 이런 거 배웠는데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말 잘 듣게 되거든요. 저분이 전문가고 뭐 이런 생각. 저를 포함,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어찌되든 저도 보면은 모 증권사 어떤 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막 설명하시면은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좀 따라갔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또 별로 잘 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스타일대로 안 해갖고 잘 안 되면 또 후회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 얘기는 그냥 정말 참고로 한 20%만 듣고 80%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사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에 특히. 뭐 재작년에 좀 많이 벌었다가 작년에 까먹은 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꽤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시경제 변화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하락이 이제 뭐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런 그 경제 흐름의 사계절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저도 좀 당하면서 맞으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큰 흐름이 바뀔 때는 뭐 맞서서 싸우지 말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좀 꾸준히 모으는 식의 투자를 했었는데 막연한 장기 투자는 그냥 손실만 키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손절하고 익절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앱에다가 무슨 조건 설정해 놓고 바로 이 기준 되면 팔리고 뭐 사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정말 필수라는 걸 또 많이 느꼈거든요. 현금 없이 막 몰빵을 다 해놨더니 이제 정작 좀 사야 되는 타이밍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잘 갖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채권이나 금 투자는 저도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해지할 수 있는 수단들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해가면서 막 배분도 하고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정교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서 좀 배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새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꽤 많이 늘었던데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편입하려고 뭐 ETF로 조금씩 뭐 시도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제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 이거는 단기간에 좀 급등할 거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샀어, 근데 이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 정도 되면은 팔아버려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저만의 기준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이걸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종목 샀을 때 어디다가 기록해 놓고 그걸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전날의 기사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변동성이 심한데, 물론 때로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뭐 단타를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오전에 그렇게 막 변동성이 심할 때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또 환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환전을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일찍 했더니 좀 결과가 안 좋아서, 물론 결과론적인 거죠. 또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또 그리고 하나는 매매하기 전에 이게 감정적인 판단은 아닌지, 데이터와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무조건 쌀 때 사라. 이 본질 가치가 손실되지 않는 이제 종목,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출렁였을 때는 매수 찬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리츠주들, 제가 예전에 그 개인연금이나 이런 데서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했던 게 이제 10월 말쯤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보니까 20%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 뭐 한 15% 이상을 다 올랐더라고요. 조금씩 아주 찔끔찔끔 2달 동안 올라갔던데, 저도 사실은 그거 뭐 별로 못 사긴 했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쌀 때 샀던,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게 금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긴 한데, 상품 구조를 잘 짜놔서 그 금리 인상에 크게 그러니까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죄다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제 레고랜드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같이 출렁였던 게 있는데, 문제 없던 애들은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봤을 때 진짜 이제 싸게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게 사야 사실 잃지 않는 투자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는 간격과 횟수는 이제 총액에 따라서, 이제 뭐 주식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눠서 해야 된다. 뭐 이걸 하루 만에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규모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철칙처럼 지키고 가야 되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앞에서 조금 보시다가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조금 더 알찬 내용들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